광복, 암흑에서 빛을 되찾다. 2021년 4월 9일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0년 만의 결실인데요. 총 개발비만 18조 6천억 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력에 있어 사실상 전적으로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온 우리나라에는 전투기 광복의 초석을 닦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도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그룹에 합류했다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투기 역사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직후엔 미국이 초등훈련기로 사용하던 T-6 훈련기 10대와 정찰기로 사용하던 L 시리즈 몇 대가 전부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미국에게 당시 이선 전투기로 활용되던 P-51 머스탱 10대를 인도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의 당시 최고 기종이었던 F-4 팬텀의 판매를 요청했으나 당시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무시하며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선급 동맹들에게 값싸게 뿌리려고 만든 F-5를 판매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해 미국과의 신뢰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68년에 이르러서야 F-4 팬텀 6대를 대여해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후 반납 시기가 다가오자 국민모금을 통해 F-4 팬텀 6대를 방위성금원 납기로 구매 완료했고, 이후 개량된 F-5, F-4 등의 기체를 계속 도입했는데요. 개량된 기체들은 몇십 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황희 정승처럼 은퇴하지 못하고 F황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F-4, F-5 기체를 대신하려고 개발된 것이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21분입니다. KF-21은 동체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전투기 F-16보다는 조금 크고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되는 F-18과는 비슷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1이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KF-21은 F-16보다는 성능이 월등하고 4세대 전투기 최강자로 불리우는 F-15K와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KF-21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적의 레이더의 실제보다 작은 형태로 포착되어 5세대 이하 전투기 중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날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에도 스텔스 관련 기술을 적용해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공개되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당장 KF-21의 출고식을 앞두고 KF-16의 성능 개량을 공개했는데요. KF-16의 성능 개량이 KF-21초도 양산보다 1년 정도 일찍 끝나는 만큼 KF-21보다 경쟁력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KF-21을 개발하지 말고 미국 무기에 더 투자하라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에 비해 KF-21이 5세대 전투기의 것의 버전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부분 스텔스 전투 능력을 갖춘 4세대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KF-21에 사용된 엔진은 F414K1으로 미국의 함재기 F-18 슈퍼 호넷에 사용된 엔진입니다. 엔진의 성능 검증은 물론 항공모함 함재기 엔진으로도 이미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엔진을 자체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교체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검증된 엔진을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 단계로 국산화를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일본은 6세대 전투기인 F-3 개발을 선언했지만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2019년 미국의 F-35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져 가격이 떨어지자 일본은 차기 전투기에 개발할 비용을 투입해 105대나 추가 구입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KF-21의 개발을 보류하고 F-35를 추가로 구입하자는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함으로써 KF-21을 출고시켰고
앞으로 기술을 개발시켜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일본이 앞으로도 미국 전투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축배를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상 시험을 완료하고 7월 첫 비행 후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KF-21이어서 우리 영공을 지키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컷V 패전국 일본의 전투기 제로센부터 F-3까지.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지만 동북아시아의 실질적 군사 강국입니다. 이런 일본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을 개발 중입니다.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제 F-35 등 기존 전투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세계대전 중 제로센 영전 영식 함선 전투기이라는 자체 전투기로 미국을 위협했고 2000년대에는 F-2 전투기를 미국과 합작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다만 제로센은 결함 탓에 불타는 라이터로 조롱받았고 F-2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빼앗기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F-3는 과연 제로센이나 F-2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세계 최강급 성능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 구도를 뒤흔들게 될까요? 3. 일본이 개발한다는 스텔스 전투기 F-. 일본이 현재 운용 중인 F-2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현지 시간 일본 방위성은 이날 집권 자민당 국방위원회에 기존 F-2 전투기의 후계기인 차기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발 계획안을 브리핑했다. 가칭 F-3로 알려진 차기 전투기는 총 예산이 수조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규모 전력 증강 프로젝트이다. 우리의 한국형 전투기 즉 KF-X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차기 전투기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다. 일본 국내에서 특히 경제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해외직 도입 혹은 공동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 항공산업 유지 및 발전을 고려해 결국 국내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발 계획안에는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용 중인 F-2 전투기의 퇴역 시점에 맞춰 2035년부터 전력화한다는 안이 담겨있다. 또한 양산대수는 90여 대를 상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차기 전투기에 필요한 성능과 능력은 지난 2018년 12월 일본 가기에 의해 결정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미래의 공중 우세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로 네트워크 중심전이란 전투 공간에서 파악 가능한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정보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이를 전투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정보화를 군사작전에 적용시킨 것이다. 특히 15년 혹은 30년 후의 미래의 공중 위협에 대비해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 공중조기 경로, 통제기뿐만 아니라 육상 자위대와 해상 자위대의 각종 무기체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에서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외에 높은 스텔스성 및 탐지 성능이 뛰어난 센서 그리고 다양한 방해 환경에서도 작전을 계속할 수 전자전 능력, 충분한 미사일 탑재수,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알려진 개발 일정은 2024년도부터 시제기 제작을 시작하고 2028년부터 비행 시험 등을 거쳐 2031년부터 초도 양산기를 생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성은 2020년도 예산의 차기 전투기 기본 설계비 등 110억 엔, 약 1222억 원을 배정했으며 광복